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지었고요. 임상훈 역, 그 다음에 현대지성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성공한 카네기만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웨런스버그 주립대학을 졸업한 후 교사, 세일즈맨 등의 일을 하며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뉴욕 YMCA에서 대화 및 연설 기술을 강연하면서 이름이 점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례 중심의 실질적 기술들을 제시하면서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이어서 그는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인간 경영과 자기개발 분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1936년에 출간된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전 세계에 놀랍게도 6천만 부나 판매된 스테디셀러 책입니다. 또 우리가 카네기가 앤드루 카네기도 있는데 그는 철강 제국을 건설한 철강왕입니다. 여기에 카네기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영문판은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로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이라는 영문 제목과 같이 적을 만들지 않고 사람을 설득하는 자기 개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총 6부까지 되어 있고요. 마지막 6부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저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하고 싶어하고 흠잡으려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칭찬하며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슈와브는 이 말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요? 정반대로 행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 직원을 쥐잡듯이 잡고 마음에 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쥐잡듯이 잡더라도 마음에 들면 그래도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최소한 보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당신 모르게 당신을 조롱하고 심지어 경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래 듣고 있지 마라. 끊임없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아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찰스 도셈 리 여사가 말하듯 관심을 받고 싶으면 먼저 관심을 가져라.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즉 말하고 싶은 욕망을 참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지난달에 제가 세미나를 갔었는데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되어서 막 논쟁을 하였습니다. 논쟁의 결과는 뻔하죠. 항상 좋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또한 제가 최근에 침묵이라는 무기의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을 보면서도 내가 그때 왜 세미나에서 그런 논쟁에 빠졌을까 하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인간 행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다. 그 법칙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도 봉착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그 법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아주 많은 친구들은 물론 영속적인 행복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 법칙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라. 사람이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나만큼이나 다른 사람도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그렇게 똑같이 대접하라는 거죠. 논쟁은 이길 수 없다. 논쟁에 지면 진 것이고 이긴다 해도 진 것이다. 이긴다 해도 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글쎄 다른 사람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의 주장에 구멍을 송송 뚫어놓고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고 하자.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떤가? 당신의 상대방은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승리에 분개하리라. 자기가 심하게 논쟁해서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허한 기분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논쟁을 피하라 해서 가져왔는데 논쟁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세미나에서 논쟁했던 것이 막 후회가 되네요. 그때도 제가 마음이 참 허했었거든요. 프랑스 철학자 프랑스와
로슈포코는 말했다. 적을 원한다면 친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들이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라.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당신이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나 나는 앞으로 100년만 지나도 완전히 잊힐 사람이다. 100년만 지나도 다 저 세상으로 가죠. 우리는 보잘것없는 성취로 다른 사람을 지겹게 만들기엔 인생이 너무나 짧다. 아, 그렇죠. 불평을 처리하는 안전벨트 중에서 가져왔고요. 진짜 요즘 말로 뼈 때리는 말이다. 뼈 때리는 말이라는 말밖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한 기계공은 항상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일은 너무 많아 조수가 필요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멘트는 조수를 붙여주지도 않았고 업무 시간을 줄여주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일의 양도 줄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 기계공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어떤 방법을 썼을까? 그는 이 기계공에게 개인 사무실을 내주었다. 그의 이름은 서비스부 부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문에 붙어 있었다. 그 기계공은 이제 아무에게나 명령을 받고 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엿한 한 부서의 부서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불평 없이 행복하게 일했다. 유치하다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나폴레옹도 사용했던 방식이다. 나폴레옹은 내지용 노네드 훈장을 만들고 1500명의 병사들에게 수여했다. 그리고 장군 중 18명을 프랑스 원수로 임명했으며 자신의 군대는 의대한 군대라고 불렀다. 참전 용사들에게 장난감이나 나눠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자 나폴레옹은 응수했다. 남자들이란 장난감에 지배되기 마련이야.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기꺼이 하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약간 다른 결이지만 윤은길의 완장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서 주인공 종술이 저수지를 지키고 감독하는 완장, 그러니까 명예 및 계급을 가지게 되죠. 그전엔 별 볼 일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권력이라고 힘을 과시하며 무례히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남자에게 계급이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엄청난 폭발성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사용하도록 당연히 해야겠죠. 꽃은 비싸지 않다. 특히 제철의 꽃들은 더욱 그렇다. 게다가 길모퉁이에서 세일도 자주 한다. 하지만 보통 남편들이 수선화 다발을 들고 집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감안해 본다면 그 꽃이 구하기 힘든 난이나 알프스 산맥의 구름의 희강과 도는 산에 피는 에델바이스만큼이나 비싼 것으로 여겨지나 싶을 정도다. 여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서였고요. 이것도 저한테 참 부끄러운 이야기 같습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7가지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정을 무덤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는데 그걸 막는 방법이 절대 잔소리하지 마라. 2.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Don't try to make your partner over. 그러니까 상대를 막 바꾸려고 하죠, 우리는. 그 다음에 3번째로 이혼 법정으로 가는 지름길. 3. 비난하지 마라.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끊임없이 비난하잖아요, 배우자의 결점을. 4. 순식간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진심으로 칭찬하라입니다. 5. 작은 관심을 표시해라. 작은 관심을 표시하라는 것이고요. 6. 행복하고 싶다면 이점을 잊지 마라. 즉 A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A를 갖추는 게 우리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한테 갖춰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너무 가까운 사람한테 그거를 애써 관심을 안 가지죠.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사람들한테 갖추잖아요. 7. 결혼의 성적 측면을 이해하라.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 생활이 성적 측면에 관해서 좋은 책들을 읽으라고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공감 가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